그 최근 이제 202페이지부터 그 부동산 이제 정책론이 나오는데 책의 내용 다 보는 게 아니고요. 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은 정부가 시장에서 보니까 부동산 문제가 발생했더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거를 이제 정책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정책의 내용을 논하려면 부동산 문제 내용이 뭐가 있느냐 설명이 잠깐 나오는데 교재에 보면은 이제 그 부동산 문제에 대한 설명이 뭐라고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 토지 문제에 대한 부분 보면은 그나마 이제 기출문제에 보면 조금 나와 있는 게 집가고로 인한 폐 문제 있죠. 동그라미 2번 맨 밑에 나와 있는 그것만 잠깐 체크만 해주시면 돼요. 집가고로 인한 문제야. 땅값이 합리적인 수준보다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을 집가고라 그러는데 그럼 좋은 말이 나오면 맞겠어 틀리겠어? 틀렸겠지. 집가고로는 문제니까 집가고로는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면은 이제 옳은 지문이고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면 부정적인 내용 긍정적인 내용은 틀린 지문이다라고 그것만 잠깐 참고하시면 되고요. 오른쪽 동그라미 3번 난개발 어쩌고저쩌고 4번 토지용 이건 다 안 보셔도 돼. 3, 4번 필요 없고 그리고 5번에 보면은 이제 그 토지 분배와 관련되는 내용이 잠깐 설명이 되고 있더라고요. 분배에 대해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게 소득 분배와 연관될 토지 분배를 응용한 건데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뭐 심화학습이라 그래서 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어. 그래도 이제 나와 있으니까 이제 어떤 내용이 잠깐 확인해 보면은 이 토지 분배와 관련돼서 토지 분배가 평등하냐 불평등하냐 그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이제 지수가 있어요. 그 중에 그 1번에 10번, 1번 이런 거 안 보셔도 돼. 필요 없고 로렌츠 있죠. 로렌츠에 대한 내용으로 약간 확인만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거기 보면 그림이 있고요. 그림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 로렌츠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배가 평등해짐을 알 수가 있다라고 설명이 돼 있죠. 그건 무슨 의미냐 보면은 이게 모의고사용이니까 혹시나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림이 그 내용이 로렌츠 곡선이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로렌츠 곡선이 어느 걸까? 어차피 곡선 하나밖에 없죠. 그죠? 이게 로렌츠 곡선이야. 그럼 이게 대각선이 대각선. 이 대각선이 완전 평등성을 말하고 완전 평등을 의미하고요. 90도 있죠, 이거. 이게 완전 불평등을 말하는 거야. 그 로렌츠 곡선의 굴곡이 클수록 불평등도는 커진다, 작아진다. 굴곡이 클수록 이게 굴곡이 점점 커진다는 거죠. 뭐에 가까워져? 완전 불평등에 가까워지죠. 굴곡이 클수록 불평등도가 커진다는 뜻이고 굴곡이 작아질수록 이게 이제 완만해진다는 뜻이 이렇게 완만해질수록 뭐가 불평등도는 작아진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로렌츠 곡선의 굴곡을 가지고 대각선에 가까워지면 평등도가 커지고 여기 90도 각도에 커질수록 불평등도가 커진다는 논리예요. 사람도 보면은 이제 이게 배죠. 배가 이렇게 나올수록 불평등해지잖아. 이런 논리. 다만 로렌츠 곡선에 대한 논리를 비교하다 보면은 A 국가의 로렌츠 곡선의 굴곡이 B 국가보다 크다. 그럼 어디가 더 불평등한 국가야? 토지 분배와 관련돼서. A 국가도 불평등한 국가겠죠? 굴곡이 클수록 불평등도가 커진다 그랬으니까. 오케이? 굴곡이 클수록. 그럼 A 국가가 C 국가보다 굴곡이 더 크다. 그럼 어디가 더 불평등한 국가야? A가 더 불평등하죠? A 국가는 토지 분배와 연관돼서 B하고 C 국가보다 불평등도가 더 큰 국가라는 확인이 돼요. 그럼 B하고 C를 비교하면 어디가 더 불평등한 국가야?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지역 간 또는 국가 간의 불평등도를 이제 서로 측정하기 위해서 이 로렌츠 곡선을 이제 수정한 계수가 밑에 본 지니 계수라고 있어요. 지니 계수인데 이 지니 계수 공식은
A 플러스 B분의 A 해놓고 밑에 분모에다가 위에다 A를 잡아놓으시면 이게 진위계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A가 어디냐면은 완전평등선하고 로렌츠 곡선은 요 사이에 해당되는 A 면적이 요것이 요 면적이 A라고 잡아놓고 여기다 B를 한번 이렇게 잡아놓도록 하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진위계수 범위는 항상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은 가장 작은 값이 0이고요. 가장 큰 값이 1이야. 이게. 그러면은 이제 진위계수가 0이 돼. 그 0의 의미가 뭐냐? 0이 되려면은 A 플러스 B분의 A가 진위계수라 그랬죠? 그럼 A와 B 중에서 뭐가 없어져야지 0이 돼? A 플러스 B분의 A 중에서 뭐가 사라져 0이 되죠? A가 없어져야 되잖아. 오케이? A가 0이 돼 없어져야지 이게 B분의 0이니까 0값이 나오잖아요. 그럼 A가 없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 면적이 사라져야 되죠? 그 무슨 뜻이다? 로렌츠 곡선은 어디 붙어야 돼? 완전 평등에다 붙어버려야 되지. 그래프상. 오케이? 그러면 진위계수 0이란 말은 이 국가에서는 어떤 소득이든지 토지라든지 이게 완전 평등을 의미한다는 뜻이고요. 그 진위계수가 1이 돼. 그럼 A 플러스 B분의 A가 진위계수라 그랬죠? 그럼 뭐가 없어져야지 이게 1이 돼, 진위계수가. B가 없어져야 되죠? B가 0이 돼야 되잖아. B가 없어지면 A분의 A는 얼마야? 1이잖아, 1. 그럼 B가 없어지려면은 이 면적이 없어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로렌츠 곡선 굴곡이 쭉 처지다가 어디에 붙어야 돼? 완전 불평등 붙어버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1이라는 것은 완전 불평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진위계수가 어디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국가야? 분배와 연관돼서 0에 가까울수록 평등도는 커지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는 커진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럼 A 국가랑 B 국가가 이렇게 돼 있을 때 A 국가 진위계수가 0.41이고 B 국가는 0.37이고 C 국가는 0. 만약에 31이다. 그럼 어디 그 불평등도가 큰 순서대로 나열하셔 그러면은 순서가 어디? A, B, C. 이게 상대적으로 비교가 가능해지게 만든 것이 진위계수에 대한 의미인데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분배와 연관되는 게 조금 이제 걱정이 돼서 이처럼 진위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평등도가 커지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는 커지더라. 그래서 이제 가끔 가다가 언론에 보면 우리나라 진위계수가 발표를 해요. 소득분배와 관련돼서 0.3대 후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경제학적인 어떤 의미가 없고 이제 참고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책에 뭐 장황하게 돼 있어가지고 어떤 의미 약간 확인해 본 것이고 205페이지 주택 문제에 대한 내용을 읽으실 거 하나도 없어. 다 삭제하셔도 됩니다. 안 보셔도 돼. 그 다음 페이지 206페이지까지도 안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분이 207페이지부터 나오고요. 거기 207페이지에 뭐 정책 기능이랑 해가지고 시장의 힘하고 비시장의 힘이라고 나온 편이 나오죠. 읽지 마세요. 그런 거 안 보셔도 되고요. 우리는 이제 정책에 대한 논리가 그 뭐가 나오느냐. 이것도 웬만하면 담아줘야 되는데요. 작년에는 학계론이 재작년보다 좀 수월했는데 차이점이 정책에서 큰 차이점이 생겼어요. 정책 우선 문항수가 많이 나왔어. 작년에 7문제가 나왔는데 다만 이제 정책 문제가 재작년에는 공법 문제 중심으로 냈다가 작년에 그냥 일반적인 내용으로 출제를 해서 좀 부담스럽지 않게 냈었습니다. 보통 이제 정책론이 4문제를 기본으로 해서 플러스 알파 정도가 나와요. 4문제가 평균치야, 이렇게. 그런데 작년 7문제가 나왔는 대신에 투자론이 4문제밖에 안 나와가지고 체감적인 난이도를 더 쉽게 느껴졌습니다. 투자론이 많이 나올수록 부담이 커지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정책은 그냥 무난해요. 이 정책론은 그 주제가 내용이 딱 정해졌어요. 부동산 정책의 개념 및 기능이 먼저 인력공단의 목차가 나와 있는데 이 말은 결국 뭐를 내겠다는 거냐면은 정부의 시장 개입에서 내겠다는 뜻이야. 엄청 나와. 요 연관되는 주제가 얼마 없으면서도 많이 나와. 특히 작년에 유난히 많이 나왔고요. 두 번째는 토지 시장에 문제가 생겼네. 정부가 개입하자. 토지 정책. 이 토지 정책이 가장 걱정스러운 이유가 이게 공법 문제가 유난히 많이 여기서 건드려져요. 학교로는 우리 기본소 있죠? 기본소 없는 게, 있는 게 전혀 안 나올 수도 있어. 우리 공법 내용이 그냥 그대로 내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게 토지 정책이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꼭 공부하셔야 될 주택 정책.
주택시장 문제 생겼네. 주택정책. 이 두 가지가 쌍두마차야. 정부시장 개입하고 주택정책. 자주 내고요. 네 번째가 조세정책. 이 조세정책이 트렌드가 좀 바뀐 것 같아. 이 조세정책에 대해서 중요한 게 조세귀착이라는 걸 공부하실 텐데 조세귀착은 다만 이게 수요공급에 나오는 그 탄력성과 연관돼요. 그래서 우리가 3월 달에 탄력성만 가지고 하루 종일 할 때 근데 조세정책에 나오는 조세귀착을 탄력성에서 묶어서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그럼 그 탄력성으로 수요공급에서 오히려 나오는데 요즘에는 조세정책 내용이 세법 있죠. 세법. 세법상의 내용이 나오더라고. 세법 보면은 그 복잡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거. 세법 보면은 우리가 세금을 부과할 때 단계가 있죠. 취득 단계, 보유 단계, 그리고 뭐다? 처분 단계 있죠. 취득과 보유와 처분 단계마다 부과되는 세금이 다르잖아. 그치? 그리고 국세가 있고 지방세 있잖아. 그래서 31, 30, 29 최근 3년 동안에 그 종류가 나왔어. 맞추라고 해준 걸까? 틀리라고 해준 걸까? 뭐 거의 맞추라고 해준 거야. 공부 안 하셔도 상식적으로 푸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작년에 나온 예를 들어서 나온 것이 5개 지문 중에 재산세 있죠. 재산세. 재산세는 국세야 지방세야? 지방세지. 그치? 지방세라는 것은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작년 어떻게 나오냐? 취득 단계에 부과되는 지방세다. OX. X지. 재산세가 취득 단계 부과되는 게 아니잖아. 어느 단계 부과되는 거야? 보유 단계 부과되는 거야. 공부 안 하신 분도 맞췄고 공부하신 분도 맞힌 거야. 그러니까 학교로는 공부하시든 안 하시든 별 차이가 없어요. 맞히는 건 똑같아. 이렇게. 그래서 이걸 좀 해설 강의하기 위해서 딱 보니까 아니 뭐 이런 문제도 냈나 할 정도로 성인분들이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계신 건데 세법을 조금만 보셔도 알 수 있던 그러니까 좀 요즘에 트렌드가 좀 바뀐 것 같긴 하고요. 핵심적인 것은 수요 공급에서 나오고 어쨌든 세법상의 종류를 가지고 자꾸 건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세법하고 공법을 정리하시면은 학교를 문제 풀 때 최소 2-3문제는 아마 맞힐 거야. 이게 내용상으로. 그러놓고 이제 우리는 3가지 중심으로 한번 쭉 해볼 예정입니다. 먼저 정부의 시장 개입이야. 정부의 시장 개입이 이제 우리 207페이지 보면은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지만은 책이 좀 흩어져 있어가지고 하나를 묶어볼게요. 엄청 나와. 정부의 시장 개입. 이게 당연히 특별한 말이 없어도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거죠. 이 정부가 개입하는 시장에 개입하는 거를 정책이라 그러고요. 근데 부동산 시장에 개입한다 그래서 이게 부동산 정책이란 뜻이야. 정부 시장 개입이. 목차가 유명한 게 2가지가 나와요. 당연히 개입이다 보니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 또는 정부 정책 따지면 정책의 수단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 책에 좀 떨어져 있어요. 이게 같이 묶어줘야 되는데 어디에 설명되어 있냐면은 이 파트가 218페이지에 나와 있더라고 보니까 세계 토지 정책 수단으로 나왔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따져야 돼요. 이 파트가 218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 또는 정책, 수단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려놓고 거기에 책에 보니까 직접하고 간접하고 토지형 규제라고 돼 있죠. 직접하고 간접만 공부하시면 돼. 직접 개입 방법, 간접 개입 방법. 그러면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이 있으면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도 있겠지. 이유를 또는 정책 따위면 정책의 기능이라 그러기도 하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 어느 걸 표현은 같은 내용이야. 그래서 방법이 있고 이제 이유로 나눠져서 설명이 돼야 돼요. 근데 이유에 대해서는 어디에 설명되어 있냐면은 우리 교재 이건 앞에 나와서 207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있겠지. 중요한 이유가 몇 개 있겠어? 이유. 아니 이유라니까 이유? 투유. 2가지 이유. 2가지니까 이유는 이자가 된 거잖아. 2가지가 있어요. 거기 하나 보니까 정치적 기능하고 경제적 기능으로 구분하는 관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인데 이 중에서
독립된 문제로 엄청 나오는 게 방법이야. 그래서 여기는 아까 이제 218페이지에 나온 내용이 요건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 정책 수단으로서 직접하고 간접을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직접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얘는 적극적일까 소극적일까? 아주 적극적이겠지. 그래서 직접적 개입 방법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시장 있죠, 시장. 시장을 불신하는 거야. 시장에서 발생된 문제를 충분히 시장에서 해결할 수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때문에 정부는 시장 기능 있죠? 시장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제 대신해서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게 이게 말 그대로 직접 개입 방법이에요. 그 간접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간접이라는 것은 소극적이야. 이 말은 정부가 시장을 신뢰할까 불신할까? 시장을 신뢰한다. 시장에서 발생된 문제는 시장 스스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감을 주는 거죠. 그래서 시장만 관리하는 거야. 그래서 시장 기능에 의해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게 간접적인 소극적 방법이다라는 건데, 실제 시험에 보면은 직접하고 간접이라는 이 개념이 있죠. 이게 무슨 뜻이다라고 설명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당연히 안다라고 가정하고 드립다 종류가 나오는 거야. 방법이기 때문에 뭐뭐뭐는 직접이다, 뭐뭐뭐는 간접이다라고 해요. 근데 얘가 문제가 상당히 많이 언급하다 보니까 웬만한 종류는 다 제시해 줬어. 그리고 제시한 이 종류 중에서 중요한 것은 독립된 문제를 출제, 토지정책과 주택정책 파트에서 따로 이제 별도의 문제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요. 경작에 보면은 대표적인 직접적 개입 방법으로 분양가 또는 임대료 규제 정책을 제시해줘요. 원래 가격은 누가 결정하는 거다? 시장에서 결정해 주는데, 시장 스스로 결정한 가격이 이게 바람직스럽지 못하고 판단해서 정부가 직접 가격을 지정을 해. 지정한 가격대로 거래하라 라고 하는 게 분양가 임대료 규제야. 우리나라에서 분양가 규정책 시행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하고 있지. 공법 시행 주택법 보시면은 분양가 상한제란 말 들어오셨잖아. 임대료 규정책 시행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하고 있어. 재작년까지는 임대료 규정책 시행하지 않는다고 공부하셨어. 작년에 시행했어. 작년에 8월 달에 전월세 상한제를 전격적으로 시행을 했어요. 이건 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고요. 이거 자꾸 여쭤본 이유가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거, 시행하지 않는 거를 이제 확인하는 문제가 종종 출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다 있는 것만 한 거야.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 이것도 직접이야. 정부가 직접 공공임대에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이건 시행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하고 있죠. 그리고 토지은행 제도, 정부가 토지 비축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토지은행 역할을 합니다. 시행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하고 있죠. 우리 토지은행 역할하는 것이 이제 10여 년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토지은행 기관으로 지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영개발은 뭐 상식적이죠. 강제로 소유권 통제라 그래서 강제로 땅을 뺏어오는 경우 수용제도 다 공법 시간에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하던 공공투자사업, 그리고 공공임대보유제도 등, 이거 이에 감정평가 시험에서는 뭐도 나왔었냐면은 선매제도도 나왔어요. 선매제도는 어디서 공부하세요? 중개사법. 중개사법 혹시 진도가 토지거래 허가제도 나갔나요? 거기 공부하시다 보면은 선매제도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거 하실 때마다 학교로는 선매제도가 이제 가끔 나오거든요. 토지정책 같은 거 문제 낼 때. 그러면 그거 공부하실 때마다, 토지거래 허가제도 공부하실 때마다 여기 있는 내용이 학교론에도 출제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셔야 돼. 그 2차 과목 내용이 1차에서 학교론에 출제되는 영역이 몇 군데가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제도, 거기 보면 선매제도, 그리고 이제 토지 매수 청구권 제도인가? 그거 아마 있을 겁니다. 그거를 나중에 공부하실 때 정리해 보셔야 되고요. 얘네들이 전부 다 뭐다? 우리 시험에 하고 평가 시험에 나왔던 직접이야. 직접. 그리고 이제 간접적 개입 방법. 워낙 많이 나왔던 것이 첫 번째 라인에 있는 요거야.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보조금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 무조건 간접이야. 보조.
무조건 간접. 그리고 무조건 부담금이란 명칭이 나오면은 무조건 다 간접이야. 개발 부담금, 무슨 부담, 공법에 많은 부담금 공부하실 거야. 다 간접이야. 그리고 세금이란 종류가 나오잖아요. 다 간접이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전부 다 간접이야. 다. 그래서 유명히 하도 자주 나와서 보부세라 그럽니다. 보조금, 부담금, 세금. 보부세. 그리고 금융시장을 통해서 건드리는 것은 무조건 간접이야. 그래서 금리를 조정한다든지,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이제 조정하잖아요. 매달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기준금리가 인상됐다, 뭐 인하시켰다. 그럼 시장이 반응하지. 그 직접이야, 간접이야? 간접이야, 금리. 그리고 대출액을 조정하는 게 있어. 대출액 조정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대부 비율하고 총부채 상환 비율 같은 게 있어요. 얘네들은 대출액 조정하는 거니까 무조건 금융시장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건드리는 건 전부 다 뭐다? 간접이야. 간접. 그리고 정부가 행정상 정보를 공개해 주는 거 전부 다 간접적인 개입 방법입니다. 엄청 나와. 올해 또 나와. 단독으로 내는 경우도 있고 지문으로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왜냐하면 어차피 정부 시장 개입이 돼야 돼. 그럼 포괄적으로 낼 때 얘네들이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뭐뭐뭐는 뭐다. 작년에는 이것만 가지고 관련되는 게 3문제에 걸쳐서 나왔어요. 7문제 중에서 이것만 가지고도 이따가 이제 확인하실 것이고, 이거 암기할 수 있겠어? 암기가 아니라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아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접 보부세를 비롯해서 잘 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느낌상. 이거는 이제 정부 시장 개입 방법에 대한 설명이고, 그 교재 207페이지에 나오는 것이 이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야. 이유는 이제 우리가 관행적으로 이게 이제 용어가 통일이 된 건 아닌데, 이제 초창기 때, 그러니까 1회부터 이제 8회 요 사이에 요걸 출제했던 사람들이 이거 크게 두 개로 나눠서 해줬어요. 정치적 기능하고 경제적 기능으로 나눠서 해줬어.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 사람도 많어. 어쨌든 정치하고 경제야. 그래서 이제 정치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 나눠지는데, 이런 말을 쓰기를 거북해하는 사람이 있긴 하더라고. 근데 다만 정치와 경제를 표현한 이유는 나름대로 실익은 있습니다. 정치랑 경제 중에 어느 게 더 따뜻한 느낌이 드는 용어라고요? 정치가 더 따뜻한 느낌이 드는 용어야. 경제는 냉철함 그 자체야. 시장이 올리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 기능은 따뜻한 느낌이 든다는 것은 약자를 배려한다는 논리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정치적 기능 이렇게 내지 않고, 이 정치적 기능에 대한 키워드가 꼭 잡아야 될 것은 요걸 잡아야 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냐? 정부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할 수가 있다. 이렇게 시험에 내더라고요. 키워드가 사회적 목표야.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시장에 개입할 수가 있다. 여기 키워드가 되는데, 문제는 사회는 다양한 계층이 있어. 재벌들이죠, 재벌들. 재벌들은 구매력이 높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죠. 전세 가격 올라가고 월세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고민해요? 아니야.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약자를 배려하는 거야. 그래서 사회 계층이 약자가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저소득층이죠. 그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부동산 정책이,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부동산 정책을 해야 돼. 그 약자를 위한 정책 중에 뭐다? 주택 정책이야. 그래서 그 방향성을 딱 제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시장 개입하는 게 정치적 기능에 대한 논리인데, 요거는 대상층이 저소득층이라고 표현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주택 정책. 그 중에서 주택 정책 중에서도 그래서 뭐가 많이 내는 거냐면은 임대주택 정책을 많이 내는 거야. 임대주택 정책은 임대주택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거죠. 임대주택 시장에 당사자가 두 사람이 있잖아요. 임대인하고, 공급자인 임대인하고 수요자인 임차자가 있죠. 누가 더 약자야? 그렇죠. 임차자를 위해서 시행하는 다양한 임대주택 정책에서 3가지가 나오는 거야. 3가지가 앞에서 독립된 문제로 임대료 규제, 공공임대주택 공급, 임대료 보조. 우리가 임대주택 정책 들어갈 때 왜 임대료 규제와 공공하고 임대료 보조, 이 3가지를 공부하시는 거냐? 이거는 정치적 기능과 관련돼서 구체적인 임대주택 정책에서
약자 배려인 거를 설명하는 과정 중에 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수단으로 세 가지를 언급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사회정부 달성한다는 논리가 나오고 경제적 기능이 있죠. 경제적 기능은 구매력을 갖추는 사람은 시장에 개입해서 구매력을 지불하면 그에 맞는 자원을 배분받아야 되는데 자원을 배분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시장이 망가진 거야. 경제적 기능은 뭐다? 시장이 망가졌다. 시장 실패를 수정해 개입. 이게 키워드가 돼. 시장 실패. 그래서 경제적 기능은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하는구나. 이게 키워드가 돼. 그럼 방향성은 뭐를 내는 거냐? 시장 실패를 그럼 일으키는 원인이 뭐냐라는 거야. 그래서 정치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을 통해서 요거는 주택 정책론에서 임대주택 정책 중심으로 출제하겠다 한 것이고 경제적 기능과 연관돼서는 시장 실패와 관련되는 원인에 대해 출제하겠다라고 방향성만 제시해 주게 된 겁니다. 여기는 그냥 원리만 아시면 될 것 같아. 방법에 대해서 엄청 나와. 그래서 정부가 시장 개입하는 방법하고 이유가 두 가지로 큰 내용이 있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출제되는지 실체를 보셔야 돼요. 올해 분명히 또 나오니까 우선 작년에 나왔던 문제를 가지고 한번 어떤 유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작년에 보니까 이렇게 이 문제가 출제가 돼 있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데 어떻게 개입하는지 물어봤어. 직접 개입하는 유형에 해당되는 모두 고르시오 그랬어요. 이게 나오자마자 현장에서 딱 그냥 환호성 질른 거야. 그냥 쉬운 거 하나 나왔구나. 아이고 반갑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 문제 나오고 연타라 다다다다 나왔더라고. 똑같은 문제가. 그럼 딱 보니까 우선 토지은행 있었죠. 직접이야 간접이야. 직접이었던 방금 전에 너네 썼잖아. 근데 다행스러운 건 기억이 직접이라는 거 우리는 알아. 왜? 토지은행 제도 직접이라는 건 여러 번 나왔어. 기출문제를 통해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틀리고 또 계속 나온 거야. 근데 딱 보니까 기억은 직접 확실해. 기억이 두 개밖에 없어. 여기에 기억이 있고 기억. 그러니까 오지선다가 순식간에 이지선다로 바뀌었어. 빠빠빠. 공영개발 아까 있었죠. 직접 간접. 공영을 직접이라는 건 여러 번 나왔어. 근데 니은은 다 들어가 있네. 그 디귿이냐 미음 비읍이냐 논리죠. 디귿 총부채 상환 DTI. 아까 대출이죠. 대출. 그럼 약간 금융시장을 통해 건드리는 거야. 직접이야 간접이야. 이거 간접이야 간접. 이건 틀린 디귿 들으면 안 되네. 정답이 이제 2번이 됐던 거지. 거의 한 10초 만에 풀었던 문제라고 그럽니다. 종합부담 세금 나왔지. 세금이니까 뭐다? 간접. 부담금 나왔죠. 부담금 뭐라? 간접. 그리고 공공투자사업 아까 직접 있었죠. 그러면 이제 기억, 니은, 비읍 요 세 가지가 이제 직접적 개입 방법이고 이게 나왔잖아. 모의고사에 올해 또 나오겠지. 나올 때 이렇게 나오겠지. 만약에 간접으로 물어봤으면은 나머지죠. 디귿, 리을, 미음에 간접 물어봐서 몇 번이 정답이었을까? 3번이 정답이었어. 간접은 3번이었었고 직접은 2번이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딱 나오자마자 지금 박스 안에 6개의 종류가 있었잖아요. 6개의 종류를 통해서 우리 시험에 직접 간접의 종류가 이런 게 언급되는구나라고 이 종류를 캐치하시면 돼. 근데 또 재미난 게 또 나왔어요. 참 이거는 왜 냈는지 모르겠는데 2번 문제를 한번 보세요. 이것도 31회 작년 문제인데 정책 중 금융 규제에 해당되는 걸 물어봤죠. 금융 규제는 정부의 직접 개입이야 간접 개입이야? 간접 개입이야. 간접 개입 중에서 금융과 관계되는 것만 따로 또 냈네. 근데 가만히 1번부터 5번까지 보면은 금융과 관련되는 게 하나밖에 확인이 안 돼. 뭐야? 1번이죠. 담보 인정 대부비를 고조하는 거죠. LTV. 요것이 대출과 연관된 이게 금융 맞네. 나머지는 금융이 아니야. 공부하신 분들은 1번 체크하셨고 공부 안 하신 분들은 몇 번 체크했을까? 봐요. 학계로는 공부하시든 안 하시든 별 차이가 없어요. 이 설명이고 또 나와서 31회 때. 똑같은 거야. 출전이 이제 잘못된 거, 편집을 잘못한 것 같은데 또 금융지원 정책이 나왔어요. 그 직접이다, 간접이다. 간접이라. 이건 제대로 돼 있지. 이건 맞게 되는 거죠. 작년에 세 문제나 나왔어. 이게. 그리고 정부는 4번 보세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고 무슨 기능? 정치적 기능. 시장 실패를 수정. 무슨 기능? 경제적 기능.
시장에 개입한다. OX. 5죠. 8, 15-17에 19에 이거 비슷한 또 지문 따로 있는데 요 회차에는 얘네들을 따로 떠내는 거야. 정부는 이 등급에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시장에 개입한다. 정부는 시장 실패를 수정에 개입한다라고 따로 또 나온 걸 합친 겁니다. 예제를 통해서 이거는 당연히 맞는 말이고 5번 보세요. 정부는 저소득층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나왔죠. 그것은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한 것이다. OX. 뭐가 틀렸어? 앞에 전제 조건하고 마지막 결론이 서로 대칭되죠. 정부가 이제 저소득층의 임대주택 공급하는 거라 해서 무슨 기능이야? 정치적 기능이야. 시장 실패를 수정해서 무슨 기능이야? 경제적 기능이지. 앞뒤가 안 맞잖아.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뭐라고 해야 돼?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앞뒤가 결론이 안 맞게 해준 거지. 이건 X였던 거야. 오케이?